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4.27 재보선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4.27 재보선에서 상당히 급박하게 갑자기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른자위 지역이 되겠는데요. 바로 분당 재보선입니다. 갑자기 제1야당 대표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이전까지 강세를 보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후보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음악 듣고 와서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2부 코너에서는요. 지금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공항 백지화 사태에 대해서 발칙한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일단 오프닝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4.27 재보선에서 의외의 지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건 이제까지는 별로 큰 관심사는 아니었던 분당 을 지역이 정말 갑자기 흥미진진한 선거구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했는데 일단은 고민하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결국은 4.27 분당 그 재보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의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이 상대가 될 수 있을 만한 한나라당 쪽 후보들이 원래는 상당한 검을 들였거든요. 거론되고 있던 사람들이 강제섭 전 대표 그리고 그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돼 왔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것도 그쪽 분당을 쪽 지역도 나름 수도권에서 강남이라고 불리는 쪽이잖아요. 워낙에 한나라당 지지도가 좀 높은 지역이고 해서 이전까지는 좀 손학규 대표가 망설였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괜히 또 나갔다가 한나라당에게 패배하게 되면 좀 그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하니까 좀 승부수를 걸 만한 순간에 이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손학규 대표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중간 선거 성격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한 선거구긴 하지만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대표이고 그것도 맞붙게 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빅 네임밸류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더 그렇겠죠. 게다가 지금 한나라당이 분위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미니 대선을 보는 것 같아요. 독세님은 그러시는데 지금 한나라당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강제섭 전 대표하고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이 한나라당 후보들 간의 공천 헌금 폭로전 네, 이런 게 빚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 사이의 알력 관계 때문에 좀 상당히 당 내에서 후보 뽑는 문제도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운찬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그 누구 때문도 아닌 한 여인 때문에 신정아 씨 때문에 완전 지금 거의 주저앉은 상태죠. 이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말고 다른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들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해줄지 이길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나라당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까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여권 내 우려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김무성 원내대표, 손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 출마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공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분당 선거 후보 선정 자체를 한나라당에서 이때까지 생각했던 후보들 외에도 처음부터 시작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좀 손학규 대표가 나와주고, 또 분위기상으로도 좀 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딱 정말 제대로 정부의 어퍼컷을 날리고 레임덕을 그냥 한 방에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진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도 좀 손학규 대표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으로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지율 상승도 상당히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손학규 대표까지 분당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거의 수도권은 야권으로 다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정말 수도권에서 참패,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정부와 여당에게 큰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만약에 강재섭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을 때 손학규 후보와의 점수차, 퍼센테이지 차가 1.6%포인트 차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한나라당 후보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강재섭 손학규 대표를 뒀을 때 1.6%포인트 차이고요. 만약에 정운찬이 나왔을 때는, 정운찬 전 장관이 나왔을 때는 3.4%포인트 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두 오차 범위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게다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30대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가 59.1%, 정운찬 전 장관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3.3%, 오히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손학규 대표가 승리를 하는 요런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손학규 대표의 이 승리는 6.2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들, 특히 30대 투표가 어떻게 되냐에 크게 달려있다. 그게 변수다라고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누누이 말하지만 여론조사 자체가 실제보다는 좀 보수적이게 나오게 되는 경향이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손학규 대표의 차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손학규 대표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도 30대 대상한 조사 결과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정말 큰 차로, 과반수 이상의 차로 지지도를 얻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동아일보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예 원점에서부터 후보 자체를 새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누구냐 아시는 분들 아시죠? 지금 분당의 재보선이 왜
재보선이 지금 치러지게 됐습니까? 이게 임대희 대통령 실장이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대통령실장 자리로 가면서 분당 재보선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버리고 간 자리에서 이 한나라당 지역구 뺏길까봐 다시 대통령실장 자리 내놓고 다시 지역구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건 뭐 지역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롱하는 거죠. 우롱하는 거. 뭐 장난해?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킹콩님 말씀대로 이건 오히려 더 역풍을 맞아서 더 호되게 패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확실한 후보가 없다, 인물이 없다라는 뭐 여당 안의 고민을 드러내주는 징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